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목요일 코너는요.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업계의 히든 챔피언 유니콘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섭니다. 함께할 예비 유니콘 개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콘 기업에서 이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예비 유니콘 기업 만나볼 텐데 오늘이 수능 D-7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두 분은 수능과 관련해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수능 하면은 사실 슬픈 기억밖에 없어요. 왜요? 대부분 일단 날이 춥고 네. 그리고 예전에 선배들이 수능을 보시는 날 응원만 했던 기억에선 되게 신나고 재밌었는데 네. 막상 제가 보려고 하니까 좀 답답했던 기억도 나고 가채점을 했는데 실제 결과보다 더 높게 채점이 돼서 괜한 기대를 갖다가 슬픈 연말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도 네. 멘트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 수능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호쌤은 수능과 관련해서 어떤 추억 갖고 계신가요? 슬픈 기억을 말씀해 주셔서 네. 저는 기쁜 기억이 있는데 수능 날 아침에 그 마지막까지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공부한 내용이 수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풀었던 기억. 근데 그때의 기억이 네. 정말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수능 저는 그때 별로 춥지 않았어가지고 별로 춥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제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제 손이 문제를 푸는 것 같다는. 주로 이제 고득점자들에 맞습니다. 의해서 볼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자동으로 네. 어허. 그래서 아까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얻었던 교훈은 내가 평소에 연습한 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좀 빛을 발하는구나. 통했다. 네, 그런 저는 또 나름 인생의 이야. 또 교훈을 그때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AI로 교육을 혁신하는 기업에 취업해 보아요. 네,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오늘 수능 얘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오늘 소개하실 기업이 교육 관련 기업이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에듀테크 기업인데요. 저희가 시작에 이제 수능 얘기를 좀 했는데 추억 여행을 한번 더 가볼까 싶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기억이 거의 안 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저가 그 수능을 준비할 때가 인터넷 강의가 처음 생겼을 때의 일입니다. 실제로 다녔던 학원의 그 원장분이 네. 그 손사탐 손주은 선생님이었는데 아. 곧 인강을 만드니까 네. 빨리빨리 가입들을 해라라고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실제로 가입을 하니까 수업 때 들었던 게 근데 네. 인터넷 강의에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전체적으로 인강과 함께했던 고3이었다. 네. 그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고등학생 때 기숙사 학교를 살았어가지고 인강을 정말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 말씀하신 그분께서 네. 그 만드신 그때 약간 네네. 전성기 때 제가 딱 그 인강 아하. 세대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PMP 항상 인강 이렇게 받아서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PMP 있습니다. 너무 네. 오랜만에 들어요. 이 연령대에는 PMP라는 걸 모를 텐데 전혀 감이 안 올 텐데요. 네. 개인 공부하기엔 좋았어요. 그렇죠. 네. 잘 활용했습니다. 네. 수우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학원을 주로 다녔던 것 같고 학원 다닌다고 많이 쫄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재미에 학원 좀 많이 다녔던 것 같고 실제 같이 하면서도 능률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이런 에듀테크와 관련된 기업인데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전 세계 모두에게 전파하는 기업을 가진 메스프레소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스프레소요? 에스프레소는 들어봤는데 메스프레소는 저는 처음 사실 듣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메스프레소는 콴다 앱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지역적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하는 압도적 K-12 교육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공간에서 학습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는 통합 스터디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KFC도 아니고 K-12 교육이라 어떤 교육을 말하는 걸까요? 예, 글쎄요. 대부분 제 또래들은 이제 K-12 하면 K-9 자주포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어차피 두 분 다 공감 안 되시니까 저 혼자 읊어봤고요. 전체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 말이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12학년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치면 고3 나이 때까지 해당되는 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그 K-12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교육하는 미국의 정보교육 프로젝트의 이름을 따온 말인데요. 콴다는 이 K-12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 학습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이 학창 시절에 대한 학업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다. 유치원부터 고3에 이르기까지 그렇군요. 전 연령에 걸친 이 학력 연령의 전 세대를 걸쳐서 좀 어느 정도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스프레소가 어떻게 이런 사업을 창업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메스프레소의 대표가 20살 때 과외를 한 적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 과외를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다, 이 만족도가 좋다라고 입소문을 이렇게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천 분이신데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과외를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강의가 뭐가 좋니? 과외가 뭐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하니까 개념을 너무 잘 잡아주시고 특히 또 틀린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을 알 때까지 가르쳐주는 이런 맞춤형으로 해주는 교육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요. 이제 실제 맞춤 수업을 해주는 이런 교육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획을 하게 됐고 이 콴다라는 이름의 뜻도 이 질문과 답변을 뜻하는 Q&A를 영문 그대로 풀어 쓴 이름인 콴다로 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콴다가 뭔가 했더니 Q&A를 그냥 쭉 쓴 거였네요. 맞습니다. 네, 또 주요 사업들 어떤 게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주력으로 운영하는 게 교육 플랫폼 콴다, 그리고 과외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콴다 과외, 온라인 라이브 그룹 클래스인 콴다 스터디 세 가지 사업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콴다는 전 세계 1,300만 명의 초중고생들이 이용하는 문제 검색 AI 학습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언론 기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모르는 문제에 카메라를 촬영해서 올리면 5초 안에 풀이를 보여주고 원하는 대학생 선생님이 Q&A가 가능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요. 질문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 맞춤 동영상 풀이, 관련 개념서, 강의 및 내신 기출 자료 제공 등 학습의 모든 영역이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 그리고 학습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혼자 공부할 때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걸 찍어서 뭐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과외 선생님께 보여주거나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그냥 플랫폼에 올리기만 하면 5초 만에 문제풀이도 해주고 관련해서 개념서랑 기출 자료까지 또 제공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정말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우수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콴다가 20개국에서 교육 차트 앱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센서타워 선정 2021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앱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고요. 또 구글 플레이 선정 올해의 자기개발 앱 우수상으로도 선정이 됐고 앱스토어 선정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즐기는 앱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상과 함께 콴다는 전 세계 7천만 명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교육 앱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7천만 명이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데 지금 어떤 나라에서 이 콴다 앱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현재 이용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베트남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사업의 확장의 근간에는 AI 튜터 사업의 확장성을 목표로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글로벌하게 진두지휘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연내에는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큰 어떤 사교육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 미국에서 특히 이 사업을 확장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용자 트래픽을 확보해서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고 모델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영어 데이터를 쌓아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메스프레소의 두 번째 사업 영역 콴다 과외라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 콴다 과외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콴다 과외는 학생과 선생님이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태블릿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비대면 1대1 과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수도권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명문대 선생님의 과외를 지방에서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높였다. 수평적인 교육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콴다 과외는 학생의 성취도와 성향에 맞춰서 선생님을 자동으로 매치하는
이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정교한 학습 진단을 통해서 반응형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해서 이 학생이 원하는 학습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1대1로 해준다라고 합니다. 또 이 총 6단계의 선발 과정을 통해서 학력과 실력이 검증된 선생님이 또 학생을 1대1로 초밀착 관리하기 때문에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뭐 서울에 올라와서 학원 수업을 듣고 이런 일이 많다고 하는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이 콴다 과외를 이용하면 보다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메스프레소의 마지막 세 번째 사업 영역이 콴다 스터디거든요. 콴다 스터디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콴다 스터디는 베트남 현지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 2021년도에 론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넘버원 1대 N 온라인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하는데요. 네. 1대 N에서 N은 이제 소외계층, 농촌 지역 이렇게 주요 베트남의 대도시에서 일타 강사, 인류 강사님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학생들이 아닌 이들을 N이라고 하고 1은 이제 그 스타 강사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베트남에서 출시한 이 콴다 스터디는 농촌 거주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일타 강사진들의 강의를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강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점에서 네. 큰 의의가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네. 사업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 영역을 쭉 살펴봤는데 수평적인 교육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7천만 명이 콴다를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더 와닿게 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좀 숫자로 표기를 해드리면 네. 이 콴다의 누적 검색 수가 60억 건이라고 합니다. 60억 건이나 검색이 이루어지고요. 이거를 초로 환산을 하면 1초당 127건의 문제 검색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매월에는 700만 건 정도의 검색 데이터가 쌓인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쌓인 검색 데이터는 콴다의 머신러닝 모델을 더 정교하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할수록 더 똑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콴다의 경우는 설립할 때부터 R&D 조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스타트업 조직에서 R&D 조직이 탄탄하게 있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콴다는 R&D 조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처음에 창업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만큼 데이터와 기술 그 무엇도 놓칠 수 없다는 이 기업의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매월 이 콴다를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콴다 스터디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베트남에서는 동남아 슈퍼앱으로 불리는 그랩, 우리 동남아 여행 네, 그랩 쓰잖아요. 많이 네. 쓰시잖아요. 이 그랩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랩보다 더 많은 수치를 사용하는 걸로 기록이 돼서 정말 국민 교육 앱으로 자리 네. 잡았다라고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해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교육 앱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원 언어가 8개 국어라고 합니다.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해외 사용자 비율 87%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나라의 언어가 지원되고 있는 게 콴다의 지원 언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7년도 일본 진출 이후에 아시아 지역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의 사용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입자의 87%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에서 유치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투자가 누적 투자 금액 1,530억 원으로 알려진 만큼 많은 곳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글, 소프트뱅크 벤처스, 레전드 캐피탈, 미래에셋 벤처 투자 등 유수의 국내외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낸 성과까지 이어지고 네.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이 아마 메스프레소만의 차별화된 기술력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됐나요? 그래서 이 메스프레소는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광학 문자 판독인 OCR 기술에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을 적용해서 실제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서비스가 구현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OCR은 문자를 판독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 콴다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네. 문자를 인식하는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식이라든지 도형이라든지 그래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OCR 기술에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뭐 도형, 그래프 다 고도화되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OCR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런 낙서, 회전, 그림자 등 이제 이렇게 손글씨 쓰는 학생들이 손글씨 쓰는 것까지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와 관련된 개념이나 풀이 같은 것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이런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검색 풀이 결과나 아니면 더 정확하게 해주는 개념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그냥 해설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모르는 부분을 콕 집어서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LLM이라는 기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요. 어떤 건가요? 예, 맞습니다. Large Language Model. 예, 제가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이 LLM은 수백만 개의 문장과 단어를 학습해서 마치 사람처럼 실제로 이해를 하고 생성해내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오픈 AI의 챗 GPT를 생각하시면 좋겠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소프트웨어가 발전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프로세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대용량의 문제풀이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에서 이 LLM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활용법에 큰 관심을 두고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OCR이 읽어낸 수식을 자동으로 풀어주거나 문맥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분류하여 사용자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까지 추천하는 등 이 LLM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메스프레소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됐나요? 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째는 데이터의 가공입니다. 콴다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문제란다든지 해설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또 그에 따른 선생님들의 답변과 같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년별 커리큘럼과 수학적 개념에 대한 데이터 역시 존재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저마다 이제 다른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콴다는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정렬된 그리고 통일된 포맷으로 변환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검색 기반의 풀이인데요. 챗 GPT는 수학에 약하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을 제대로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짚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초기 모델에서는 이 사칙 연산도 사실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곱하기 2는 뭐야? 이런 거 있으면 대답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GPT를 통해서 수학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최근에는 조금 개념을 잡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로 아마 GPT도 학습을 한 거겠죠.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콴다는 수학 전문 언어 모델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으로 고도화된 문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차쌤께서 인강 1세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저도 인강을 많이 들었던 세대로서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인강과 메스프레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강은 우리가 알던 그대로 그냥 플레이가 되는 부분이죠. 네. 뭐 평준화된 수업이나 양질의 퀄리티의 강의를 보편적으로 누구나 제공을 해줬다는 점에서는 온라인 인강이 분명 좋은 점은 있지만 이 인강은 그냥 그 자체로 플레이만 되고 제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맞춤식의 교육이 각각의 학생들 개개인에게 전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콴다를 통한 문제풀이에 틀린 문제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틀리게 되면 틀린 문제에서 꼭 알아둬야 할 개념들이 플레이가 다시 되면서 학습에서 개념적인 부분들을 학생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는 그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영상을 보면서 학생분들께서도 개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등 비록 비대면이지만 결국 1대1에게 맞는 내용들이 안내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도 띄워준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강의만 듣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놓치지 않고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는 문제를 틀리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개개인 맞춤형 최적의 공부 루트를 알려준다. 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드는데요. 이 메스프레소가 일하기에는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어떤가요? 네, 조직 문화는 크게 5가지 섹터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에게 최선인 결정만 하자, 임팩트가 큰 일에 집중하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꿈을 꾸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되면 전념하자,
동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자입니다. 특히 학생에게 남는 것은 의도와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과 임팩트라는 생각으로 임팩트에 집중하고 선택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이제 초집중하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논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소통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100%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팀에서 결정이 되면 우선 방향으로 가자 하고 일단은 가는 이런 도전적인 문화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직원들을 위한 복지는 어떤가요? 예, 복지하면은 또 메스프레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자율성에 보장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의 자유로운 유연 출퇴근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승인이 없이 휴가도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인의 꿈, 맥북, 모니터 등의 고사양 IT 장비가 지원된다는 것. 제가 만약에 이런 장비가 있었다면 계속 회사를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군요. 간식과 커피, 음료가 무제한으로 스낵바로서 제공이 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동료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복지로서 커뮤니케이션 밀, 점심과 저녁의 식대가 지원되는 게 특징이고요. 네. 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이벤트 상시 운영, 사내 스터디와 세미나 운영, 동아리의 활동 지원 복지 운영. 너무 긴데 아직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비, 자기개발비, 심리상담 지원, 리프레시 휴가와 휴가비 지원, 주거 안정 생활을 위한 대출 지원, 배우자와 함께 건강검진 지원. 와우, 정말 복지가 많아가지고 네. 이걸 다 누리려면 정말 오래오래 회사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혹시 어떤 복지가 마음에 드시는지, MC 네. 보성 어떤 복지가 마음에 드셨을까요? 네, 저는 휴가를 승인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저는 그게 참 부럽습니다. 네.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저는 뭐 방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네, 방송쟁이. 휴가를 별로 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네. 좋은 제도인 그쵸, 것 그쵸. 같긴 해요. 네. 수고하셨네요. 저는 아무래도 에듀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뭐 교육이나 이런 세미나 지원이 정말 잘 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교육복지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예비 유니콘이죠. 메스프레소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볼 텐데 채용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네. 알려주세요. 어떤 형태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나요? 예, 현재로서는 사실상 수시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21년도에 대규모 채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21년도에 전 직군 대상으로 대규모 경력 공채를 채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2개 분야, 제품 개발, 연구, 사업, 디자인, 전략 등 여러 분야에서 공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경력직 채용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수시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체험형 인턴십도 함께 사실상 신입 채용인데 체험형으로 진행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시 채용이 진행되니까 아무래도 채용 인원은 뭐 1명에서 많으면 3명 남짓의 채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유명하고 그냥 뭐 이 직무가 어떤 보기 좋다 뭐 이런 의미로서 그냥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을 막고자 최선을 다해서 채용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용에 있어서 메스프레소만의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자유양식의 이력과 자기소개서를 국문으로 제출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국문 이력서가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레주메 폼, 이력서 양식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형태로서도 꾸려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전형 절차에 따라 좀 심플합니다. 서류와 면접 전형 그리고 최종 합격 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의지가 있고 서류 전형만 잘 통과한다면 면접 전형에서 본인에 대한 어필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네. 포지션에 따라서 과제 전형이나 추가 면접이 포함은 됩니다만 이게 뭐 당락을 좌우할 만큼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경력직 위주니까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과제 수행의 내용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면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면접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총 면접이 3차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력직 면접의 경우 이 직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1차는 팀장급의 직무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요. 2차는 팀 동료의 피어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3차는 CEO의 컬처핏 인터뷰가 이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을 실제로 접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상당히 이제 실제 업무 역량이나 강점을 보유한 지원자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나왔었던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UX란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들었던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면 그리고 이전에 근무했던 곳들 중 조금 더 다녀볼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만의 차별화된 직무 감정 소개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질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전에 근무했던 곳들 중 좀 더 내가 더 다녀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질문을 대답하면 대부분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저는 뭐 더 다녀볼 거라는 생각은 이제 들지 않고 이제 앞으로 메스프레소에서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묻는 말에 답을 해야만 하는 게 또 특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느 회사에 어떤 포지션으로 일할 때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다녀보면 좋겠다라고 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답변을 하는 순간 꼬리 질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 그런 조건이 우리 메스프레소에서 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도 다니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제가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공해 주시는 건 못지않게 업무로서 기여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이어가고 싶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모두에게 다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본인만의 차별화된 직무 강점, 뭐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은 아닌데 협업이나 소통을 말할 거라면 이거를 발휘했던 실제 업무 속 성과까지 말해줘야 이 지원자의 이런 태도 기반의 역량을 어필을 잘할 수가 있다는 점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스프레소 지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인간이 배우지 않았을 때, 배움을 멈췄을 때 이제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초개인화된 교육 문화를 이끄는 메스프레소에 용기 있게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메스프레소가 퇴사율이 굉장히 낮대요.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쌤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교육 시장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모습과 훌륭한 구성원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관심이 더 있고 내가 좀 더 커리어적으로나 회사 경쟁력적으로 상승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 주저 마시고 메스프레소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